눈이 피로해서 먹고 식후에 도움이 되라고 먹고 이제는 나이가 들고 주변에서도 많이 챙겨 먹으니까 또 먹고 다양한 이유로 영양제를 챙겨 드실 겁니다. 하지만 딱히 효과는 모르겠다고요? 분명히 있습니다. 엄청난 부작용이 말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을 전하는 3분 건강 시간입니다. 병원에서의 처방약은 전문가의 처방이 이루어지는 것에 반해 영양제는 시중에서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보니 이것저것 영양제를 챙겨 먹다 보면 의도치 않게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특정 영양성분은 잘못 섭취하거나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 간에 큰 무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간은 체내에 들어온 약물이나 독소를 해독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타민을 저장해 활성화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 몸에 간이 문제가 생겼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의 기능이 저하되면 특별한 이유 없이 지속적인 피로감과 상복부의 통증이 느껴지며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소변과 대변의 이상으로도 간 기능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간 기능에 이상이 생길 경우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대변이 아니라 혈액으로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대변의 색이 하얗게 되고 혈중 빌리루빈은 소변으로 나오게 되면서 소변색이 다갈색으로 짙어지게 됩니다. 간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눈과 피부에 황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황달은 소변의 이상 증세처럼 체외 배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체내에 쌓이게 되고 빌리루빈 색소 때문에 피부가 노랗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에서 혈액 응고인자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 잇몸이나 코에서 출혈 증상이 나타나서 작은 충격에도 멍이 잘 들게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간 독성을 유발하는 영양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철분 영양제입니다. 피로감이나 어지러움증, 두통 등은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흔한 증상입니다. 철분제를 바로 섭취하기보다는 철분 수치가 정상인지 확인을 먼저 하신 후에 복용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철분 과다 섭취로 인해 가장 빨리 망가지는 장기가 바로 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뇌신경에 철분이 축적될 경우 치매가 온다는 연구도 있으니 특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 철분을 과잉 섭취하면 심장질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철분이 활성산소의 생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철분과 칼슘 성분 모두가 부족해 따로 복용해야 하는 경우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성분을 모두 복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한 달 단위로 번갈아 가며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미국 프레이밍햄 심장건강조사에 따르면 노인 중 12%는 철분 보충제를 과용하고 있지만 그중 철분 결핍에 의한 빈혈 환자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비타민 E입니다. 수용성 비타민 C, 비타민 B의 경우에는 필요한 양을 제외하면 소변으로 배출되어 큰 문제가 없지만 간이 나쁜 사람이라면 고용량으로 정제된 베타카로틴의 비타민 A와 B의 과다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타민 D의 작용이 뼈를 넘어 인체 곳곳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밝혀졌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가들은 비타민 D의 섭취량을 1일 400IU보다는 상한선인 4000IU만큼을 섭취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녹차 추출물을 마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간 독성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는 녹차 추출물인 카테킨이 과복용할 때 간에 손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드시는 홍삼 제품의 경우 의학계에서는 근거가 부족한 건강식품으로 본다고 합니다. 한 50대 여성의 경우에는 간 수치가 올라 의사는 술이나 비만, 담배 등 간 수치를 올릴 만한 요소들을 찾아보았으나 별다른 원인을 밝혀낼 수 없었지만 홍삼 제품 섭취를 2주간 중단하자 간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은 영양제를 오용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양제의 효과와 섭취량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나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요. 유익했다고 생각이 드시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